초보자를 위한 스케치업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YD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방을 만들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렉탱글 여기에서 5m 5,000 콤마 벽 두께가 200이니까 200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택 툴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면과 선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 그리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면을 선택 그리고 푸시 풀을 이용해서 높이 2400 그리고 다시 셀렉트 툴 선택해 주시고 화면에다가 찍어 주신 다음에 편집 모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3m 였으니까 이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3m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셀렉트 툴을 선택 그리고 벽을 선택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십자가 모양의 무브 툴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내경이 3m니까 여기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연두색 방향으로 축이 생성이 됐는데 이 축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이 축 방향으로 잘 이동을 해 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가 3m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 벽을 만들 텐데요. 다시 사각형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우선은 줄자 도구로 여기에서 200만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또 하나가 이 선 라인에 맞게 이 가이드선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클릭 꼭지점에서 꼭지점 그리고 선택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셔서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 두 번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푸시 풀을 이용해서 높이 2400만큼 아니면 여기 꼭지점에다가 맞춰주면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툴을 이용해서 요 바깥으로 편집 모드 밖으로 나와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셀렉트 툴로 벽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로테이트 툴이 있습니다. 회전인데 얘도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꼭지 지금 보시면은 이 각도기 모양이 파란색인 경우도 있고 녹색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고 만약에 여기를 찍어서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파란색 축 있는 데서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복사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을 한 번을 눌러 주시면 아까 이 무브 툴도 그렇지만은 여기 마우스 커서 부분에 플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시고 90도가 되면 얘가 스냅이 딱 걸려요. 이렇게 해서 쭉 이동을 하시면 얘가 탁 이렇게 스냅이 걸리죠. 여기서 클릭. 그런데 지금 이만큼이 줄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길게 나왔죠.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쪽 면과 선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푸시 풀로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선택 툴로 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무브 툴로 이 꼭지에서 여기 꼭지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벽체가 완성이 된 거죠. 바닥면은 마찬가지로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에서 꼭지, 그리고 얘도 그룹으로 묶어야 되니까 셀렉트 툴 선택,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문을 뚫어 볼게요. 이 안내선을, 가이드선을 여기에서 300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900, 그리고 바닥에서 클릭, 높이가 2100, 그리고 사각형 툴을 이 위에다가 그리면, 얘는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얘와 얘는 지금 따로인 객체인 거예요. 얘랑 얘랑. 근데 우리는 이 객체 안에 들어가서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죠.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렉탱글 툴, 그래서 얘랑 얘 선택, 그리고 푸시 풀을 이용해서 온 페이스일 때까지 밀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구멍이 나죠. 그리고 다시 셀렉트 툴 선택, 바탕화면 여기 화면 클릭해서 편집 모드 밖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이 가이드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 주셔서 딜리트 키로 지워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에디트 창에서 딜리트 가이드 해서 전체를 삭제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창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2m, 그리고 바닥에서 파란색 축 방향으로 1200, 그리고 높이도 한 900, 선택 이쪽으로 한 1200 정도, 예,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셀렉트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각형 툴 선택해 주신 다음에 꼭지에서 꼭지, 그리고 푸시 풀을 이용해서 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온 페이스일 때까지 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면 얘가 구멍이 또 뚫리게 되죠. 그리고 셀렉트 툴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에디트에서 가이드를 전체를 지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 프레임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대략 한 40mm 만큼 이렇게 해주시고,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꼭지에서 꼭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한 10mm 정도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서는 선택 한 40mm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해 주시고 델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선 선택하고 델키, 이렇게 해주시면 이 프레임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네는 삭제, 얘네도 삭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에서 꼭지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면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얘 밑에 선을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선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팔로미 툴로 하면은 이 경로를 통해서 이 면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네를 3번을 클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과 붙어있는 선들은 다 지금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면은 해제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만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Follow Me 툴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셀렉트 툴을 이용해서 얘를 이 문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면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문짝을 만들 텐데요. 여기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셀렉트 툴로 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서 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푸시 풀을 이용해서 36mm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셋이 있죠. 옵셋 툴을 이용해서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 3mm 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필요가 없으니까 푸시 풀을 이용해서 이 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 쭉 밀어서 온 엣지까지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셀렉트 툴을 클릭을 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는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쉬프트를 누르면 얘가 축이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면이 이 면과 똑같이 되겠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문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40mm 이렇게 해주시고 사각형 툴을 선택, 여기에서 여기까지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꼭지에서 꼭지 지정을 해주시고요. 셀렉트 툴을 이용해서 면 선택, 그리고 삭제, 그리고 다시 셀렉트 툴로 얘네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각형과 이 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 면은 체크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이 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끊겼죠. 그래서 다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팔로우 미 툴로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셀렉트 툴을 이용해서 여기 이 프레임만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창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됩니다. 우선은 중심을 잡아 줄게요.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중심을 잡는데 이 선의 중심은 이렇게 선 따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쪽 선과 여기 선의 꼭지에서 꼭지의 중심점인 거죠. 그래서 얘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 프레임은 유리문 프레임은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한 30,30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에서 꼭지, 그리고 셀렉트 툴을 이용해서 얘는 삭제,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누르면 삭제가 되죠. 그리고 다시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선을 3번을 클릭하면 예, 면까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얘는 해제,
근데 이 부분도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선택. 그러면 사각형의 이 경로가 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팔로우 미 툴로 면을 선택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얘는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컴포넌트로 메이크 컴포넌트로 한번 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크리에이트 생성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창문이 지금 중심점에다 맞췄기 때문에 겹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한 15mm만큼 앞으로 이 왼쪽 편으로 당겨져야 이제 딱 겹쳐지게 되겠죠.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 툴을 여기를 전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무브 툴로 이쪽에서 이쪽 15mm, 15mm만큼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무브 툴을 이용해서 클릭 그리고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30mm인데 한 40mm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셀렉트 툴 선택 그리고 유리 프레임 문틀 창문틀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는데 다시요 셀렉트 툴을 선택 유리 문틀 선택 그 다음에 무브 툴 선택 이 꼭지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축이 흔들리지 않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진 않으니까 문틀 한 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 두 개 눌러주시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한 10mm만큼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 두 개의 그 창문 틀이 선택이 돼 있으니까 무브 툴로 그냥 눌러주시고 컨트롤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이쪽으로 꼭지점에 맞춰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무브 툴 옆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다시 해제를 하려면 컨트롤을 한번 눌러 주시고 다시 이쪽 안쪽으로 한 10mm만큼만 이동을 해주시면은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그러면 얘가 하나의 객체 덩어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실제 창문을 보면 창문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죠. 그래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벽보다는 뭐 한 10mm든 20mm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여기 안에다가 이제 실리콘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샤시가 앞으로 나와야 도배가 됐든 아니면 페인트가 됐든 마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선들은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유리창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각형 툴 선택 꼭지에서 여기 꼭지 그리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다시 편집 모드 안에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푸시 풀로 5mm만큼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셀렉트 툴 선택해 주신 다음에 편집 모드 밖으로 나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매트리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윈도우에 보면은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해제가 돼 있으면은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일단 먼저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얘가 보인다 하면은 여기서 컬러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얘로 할까요? F01번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선택. 그러면 얘가 색상이 입혀졌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 들어가셔서 이 밑에 보시면은 오파시티가 있는데 투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투명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한 이 정도, 네, 그냥 한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셀렉트 툴 선택, 유리 선택, 그리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 한 중심점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유리창이 4개잖아요. 그래서 이 창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복사를 해줘도 되겠죠. 지금 얘가 유리가 선택이 돼 있고 지금 무브 툴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 지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컴포넌트라는 걸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에 보시면은 컷이 있습니다. 컷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에디트에 보시면은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간 유리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이 방과 이 방 저희가 이제 그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의 다가 웬만한 이 툴바는 거의 다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툴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게 무브 툴이 있잖아요. 이 사각형 툴을 임의의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푸시 풀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셀렉트 툴로 선택,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1차적으로는 이동이죠. 무브 툴을 선택해 주시고 얘를 일정 길이만큼 내가 만약에 한 3m만큼 이동을 시키겠다. 그러면 얘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사, 컨트롤을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5m로 내가 복사를 하나 더 해주겠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얘를 복사를 할 때 다시요, 셀렉트 툴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브 툴 선택, 꼭지점 선택해 주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만약에 3m만큼 내가 이동을 시키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또 시켜주겠다 하면 여기서 곱하기 5개 하면 이런 식으로
어레이 기능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툴로 객체를 선택을 하고 무브 툴을 선택, 그리고 꼭지점에서 내가 복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복사 모드가 되고, 만약에 4m로 내가 이동을 하고 이 4m 간격으로 뭐 7개를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곱하기 7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되는 거죠. 이 반대로 기능도 있습니다. 나눠주는 그 분할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번에는 셀렉트 툴 선택, 다음에 객체 선택, 무브 툴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만큼을 내가 하는데 이 안에 균등하게 뭐 한 4개로 분할을 하겠다 하면 나누기 4 하면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 빈도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무브 툴에 대한 기능을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알아본 게 로테이트 툴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각형 툴로 요런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푸시 풀로 그냥 뭐 임의의 높이만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으로 묶고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선택. 근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축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축이 잘 안 잡힐 때 키보드 보시면은 방향키가 있어요. 이 방향키를 누르면 얘가 딱 그 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파란 축 방향으로 해서 얘를 돌려야 되는데 얘가 잘 안 되면은 키보드 방향키로 위나 아래 걸로 해주시면 되죠. 위에 거를 잡아주시면은 얘가 축이 이제 파란색 축 방향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선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 만약에 45도만큼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가 복사 모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 내가 만약에 30도만큼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이랑 똑같습니다. 곱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개를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툴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객체를 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로테이트 툴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도 하지만 무브 툴에도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무브 툴로 이 그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얘네가 에임이 잡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기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알아본 게 이 팔로미 툴인데, 팔로미 툴은 일단 사각형 툴로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지우개 툴로 얘는 삭제, 이 경로로 내가 무언가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또 이제 응용이 가능하겠죠. 지금 면으로 돼 있는 이 사각형 축이 우리는 세워서 그릴 거다 그러면 이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다시 셀렉트 툴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로우 미 툴로 면을 선택. 이렇게 하면은 뭔지 모를 디귿자 모양의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푸시 풀로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그룹 그리고 다시 무브 툴로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선택 툴로 얘는 우측 마우스 한 다음에 메이크 컴포넌트 표면적으로는 얘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얘를 복사를 해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룹으로 묶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얘를 뭐 이렇게 바꾸든 얘네들한테는 영향이 안 갑니다. 하나하나의 객체로 그냥 인식이 되는데 이 컴포넌트로 묶인 거는 개수가 같은 거지 얘의 속성을 얘네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푸시풀로 내가 얘를 옮긴다 하면 얘네도 같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언제 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난간 같은 거 이제 아파트 난간 같은 거 그릴 때 얘로 사용을 하면은 편하겠죠. 뭐 만약에 사각형 툴로 뭐 요만한 파이프가 있고 푸시풀로 뭐 요정도 되는 게 있고 얘를 우측 마우스 메이크 컴포넌트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카피를 해주는 거죠. 뭐 요렇게 뭐 나누기 뭐 한 10개. 그럼 이런 난간들이 있다. 그러면은 얘에다가 이제 만약에 길이가 이 길이보다 짧아야 된다 하면은 여기에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내려주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사용하기가 편한 거죠.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다 그러면 더 이렇게 길게 해주면 되고, 또 좋은 거는 만약에 색상을 입혀야 된다 그러면 얘 하나만 색상을 입히면 나머지 것까지 다 색상이 입혀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편한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할 객체들은 컴포넌트로 묶어 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 하면 그룹으로 묶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측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메이크 컴포넌트, 여기 이제 뭐 세팅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물론 알아두면 좋지만은 저희가 하는 방법 안에서 이거를 다 이제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공부해 가면서 뭐 머리 이 골치 아프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룹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들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주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컴포넌트는 이전의 속성들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객체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